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답답하시죠? 아주 갑갑하기도 하시죠? 뭔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명쾌하게 누군가가 얘기를 주시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답답해서 말을 다 더듬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또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많이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보면은 내가 또 그게 명확하게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직접 겪으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전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을 하신 이수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수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진짜 갑갑하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네, 특히 뭐 얼마 전에 MBC 그 공정노조 위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뭐 불편한 상황도 있었고 정말 또 가슴에 맺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뭐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지만 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런 또 기회를 주신 홍영락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정말 나라가 엉망입니다. 예. 정말 위태롭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방송과 언론에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방송과 언론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데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방송과 언론은 국민들에게 쉽고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정권의 향해 날쌘 비판과 또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같이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사실은 몸으로 겪어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더 힘드시고 그랬을 텐데 일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건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대충 그게 뭔지는 아는데 공정방송노조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공정방송노조는 어떤 거죠? 네, MBC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MBC 파업이 엄청나게 센 파업을 항상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을 주최한 노조는 바로 MBC 언론노조라고 합니다. 예. MBC 언론노조. 여기 언론노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MBC의 일반 지금 전체 한국을 전체로 지금 뒤흔드는 민노총이 있습니다. 네. 이 민노총 아래 민주노총. 네. 그래서 민노총이라고 하는데 네. 이 민노총 아래에 16개의 각 산업 분야별로 16개의 엄청나게 큰 파워를 가진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 중에는 언론 노조가 있고 전교조가 있고 무슨 운수 노조 뭐 이런 노조들이 굉장히 금속 노조 뭐 단위별 노조 이런 단위별 큰 노조가 16개가 쫙 배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 MBC는 언론노조에 속합니다. 16개 중에 하나인 언론노조. 이 언론노조 아래에는 MBC 노조, KBS 노조, SBS 노조 네. 이런 노조들이 136개 정도가 쫙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언론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언론인들 가운데서 MBC 직원이나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그 좌파 노조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이렇게 파업을 굉장히 그야말로 악질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우파 노조원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 이 우파 노조원들 가운데서 약간 이게 선임자들 위주로 해서 노조를 새로 만든 것이 바로 MBC 공정방송 노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MBC, 저도 이전에는 그 MBC 직원들을 따라서 그 언론 노조에 가입도 했었지만 그곳에서 하는 그런 어떤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는 맞지가 않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탈퇴하고 이 MBC 공정방송 노조로 들어와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노조 위원장 직함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정방송 노조라는 것은 그 좌편향된 언론 노조, MBC 언론 노조에 이제 반발해서 했는데 그 조직된 노조인데 일단 뭐 차부장급 이상, 부장급 이상 그 분들 좀 지각이 있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모여서 노조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 이순임 위원장께서는 그 작년에 그 MBC에서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공정노조 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 퇴직하는 마당에도 그냥 보내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고초를 줬다고 그러는데 어떤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재작년 12월에 이제 MBC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최성호 사장이 이제 그 전에 김장겸 사장님이 계셨고 또 임원들이 다 계셨지만 임기도 다 하지 않았는데 다 그 언론 노조원들이 그 집을 방문하거나 뭐 직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장실을 못 들어가게 하던가 다양한 그야말로 중국의 홍위병 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전의 임원들을 다 끌어내리고 다 스스로 뭐 어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서 이런 점잖은 분들이 할 수 없이 다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BC에 최성호 사장이 들어섰는데 딱 들어선 이후부터 너무너무나 좌파 성향의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굉장히 지적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제게 들리는 소문 또는 정보 또는 제가 확인해서 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노조 위원장으로서 성명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도 제시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를 제가 작년 12월 말일에 정년퇴직인데 32년간의 MBC 근무를 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2개월 정직을 제게 줘서 결과적으로 뭐 12월 달 월급도 못 받고 뭐 12월 달부터 근무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2개월 정직이라는 그 불명예를 줬습니다. 그러고는 뭐 12월 근무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그거 인정 못 한다고 이러면서 12월 말일까지 제가 근무는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퇴직을 하고 이런 불명예를 안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뭐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불명예 오명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걸 당하셨군요. 자, 뭐 이제 차츰 이제 MBC에 좀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하거든요. 과연 MB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요즘은 시청자들이
다 5,500만 명이 다 방송 전문인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고 또 재밌어하고 네. 또 호기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미만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 뭐 다른 얘기를 풀기 전에 우선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용훈 교수 아시죠? 네. 그 네, 네. 반일 종족주의 네. 작가라고 네. 그 요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된 조국 씨가 참 씹고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 MBC 스트레이트 네. 그 프로그램에 취재를 할 때 이 양반이 취재를 거부하다가 무슨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뭐 이분을 요즘 찾아가가지고 서울대 찾아가가지고 명예교수다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막 따져가면서 요즘 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학교에 뭐 있습니다만 이 명예교수 이런 거는 학교에서 인정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교수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또 그 국민 전체한테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참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영훈 교수님이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지금 MBC의 그 완전히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트레이트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스트레이트 그 방송이 가장 아주 그 대표적인 방송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영훈 교수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니까 스트레이트에서 계속 씹으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분께 그 인터뷰를 요청했나 봐요. 예. 근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 좌파 성향이 이런데 그 연류가 되면 엄청 피곤하고 하고 엄청 괴롭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마 취재 요청을 거부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건 본인의 자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더니 지난 일요일 날 스트레이트의 그 젊은 기자들 2명이 일요일은 이분이 뭐 출근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도 모르고 운동을 하실지 하루 종일 집에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새벽부터 이 두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으시고 점잖은 분인데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집에서 있는 그대로. 반팔에 이런 거 가볍게 입고 이렇게 나가시다가 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기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그 말 같지도 않은 그야말로 그런 이상한 그 진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질문을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취재를 인터뷰 거절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한 30분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뭐 그냥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원하지도 않게 30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힘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이거 자체도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언론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터뷰를 안 하겠다, 거절했다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굉장히 더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이 더 인기를 끌고 있고 그냥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도 이 교수님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지금 근대화돼서 굉장히 발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를 극복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제 이렇게 근대화가 되면서 굉장히 경제도 발전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을 파악하고 이 책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 이렇게 제대로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현대
우리 한국의 네. 정치 경제 네. 성장의 어떤 네. 그 원동력이 네, 네. 어찌됐건 그 기간에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 네.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는 일본의 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네. 또 여러 가지 그때 어떤 그 사회적인 부분, 국제적인 정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 아마 썼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굳이 그 일본을 그렇게 일본 사람을 그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받은 건 정확히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한테 돌려줄 건 정확히 얘기하고 네, 뭐 네. 이런 쪽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내용이 주로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뭐 미국과 일본 관계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일본이 투하해가지고 네. 일본은 완전히 그 원자력을 굉장히 그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초토화됐었죠. 예. 예, 완전히 초토화가 된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에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네. 가짐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는 이런 일본이 아니겠어요? 네.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옛날은 옛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어디서나 미래를 보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과거에 묻혀가지고 계속 과거에서 이렇게 과거에 그쪽에 다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지껏 우리가 미래로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서로 불편한 관계도 서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발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국가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일이니 뭐 무슨 일이니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붙들고 잡고 있으면서 앞으로 방향을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저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일, 친일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말이 나온 김에 뭐 저도 하나 보탠다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본을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이순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를 봐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지 또 미래에 살아야지 또 후손들한테 바람직한 또 우리 현대를 물려줄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문명의 법칙이고 그렇죠. 인생의 어떤 그 네. 법칙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꼭 일본을 감정적으로만 배척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쯤 한 번쯤 신중히 한번 고려해볼 얘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용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아까 반일 종족주의를 썼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스트레이트해서 아마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취재를 할 때는 이 기자들은 자기네들이 취재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끝까지 네. 가서 집요하게 또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 언론 선진국 우리 본부장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취재를 전화를 해서 인터뷰 요청해서 거기서 허락이 되면은 인터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면 인터뷰를 요구하면 거기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고 협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막무가내로 가서 기자 정신은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의도된 그런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기자의 어떤 그 취재 정신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사적인 어떤 영역을 침범한 굉장히 중대한 아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MBC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고 보고 있고 저도 풀 영상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스토크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 119에 신고를 했어야 할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112 맞아요. 112.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언론기관의 완전히 선동에 해당하고 정말 그 이후에 어제도 지금 스트레이트에 보니까 계속 또 이영 교수를 또 비판하고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MBC 참 제가 작년에 이제 퇴직을 했지만 MBC가 너무너무 완전히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참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참 언론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법, 입법, 네. 행정, 이거 이외에 언론이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그 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권력 기관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은 그거를 그 권위는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권위를 부여해서 다 입법, 행정, 사법을 감시해 달라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네, 취재 네.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도 그게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MBC가 그런 거를 그런 어떤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 제작 태도, 취재 태도를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 뭐 내놓은 콘텐츠는 항상 일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일단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 아니면은 정권을 비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국민 앞에 망신 주는 네, 네.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참 언론의 네. 어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언론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굉장히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그거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우리가 정리했으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뭐 언론사 방송사 출신인데 저희는 뭐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MBC에는 지난번에 지난 MBC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았다면서요. 네, 네. 계약직 아나운서 뽑았는데 요번에 MBC 이제 아까 최성호 사장이 그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그 고초를 주기 위해서 뭐 이 일을 안 주는 거는 물론이고 또 뭐 이 사람들 어떤 뭡니까 근무 형태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몇 명씩 몰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일을 저질렀다는데. 네, 그 MBC 계약직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을 보면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이렇게 좀 형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방침에 따라서 일반직을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계약직을 뽑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최성호 사장 이전 사장님 시절에 이제 그때 계약직을 한 13명인가가 이제 아나운서를 뽑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파업이 너무 세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들이 전부 다 파업 현장으로 나가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회사로서는 아나운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직으로 한 13명 정도 뽑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계약직의 기한은 어디서나 2년이에요. 네. 그래서 2년 후에 근데 약속을 했어요. 이제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고 보니까 뭐 이제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2년 계약이 끝나면 연장해 주겠다. 예, 이제 일반직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뽑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2년이 뭐 거의 못 미쳐서 이제 최성호 사장 체제가 바뀐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2년 계약이 일자가 됐어요. 이랬을 때 최성호 사장은 이전 사장들이 뽑은 거에 난 약속 못 지키겠다 이러면서 다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일반직으로 보장을 약속을 받고 이렇게 MBC 취직을 했는데 다 이렇게 너무나가 다 해고를 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들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밥줄인데 직장이 있고 없고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까지 소송을 해서 이렇게 그 약속도 있고 일반직우 이 사람은 그 계약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적인 판결까지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MBC에서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받아줘야 하는데 이 최성호 사장 체제에서는 받아주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딱 판결이 났으니까 받기는 받지만 어떻게 다른 어떤 MBC 그 12층 공간에다가 예. 이 사람들 다 넣어줘 이렇게 뭐 근무를 하게 해주면서 아나운서로서의 일도 안 주고 또한 뭐 어떤 뭐 그 직장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네. 이런 곳에 줘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 이게 말이 많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C 네. 직원인데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았는데 이제는 네. 그래 이것은 완전히 직장 내의 그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최성호 사장은 빨리 하루빨리 이 직원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일을 주고 아나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주고 해서 회사가 바르게 뭔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고 완전히 회사가 엉망진창입니다. 말하자면. 네. 아니 근데 그 법적으로 그는 이제 일단 수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수용한 건데 네. 사실은 그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거 뭐 여기 빗대서 좀 얘기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하고 그전 정부 저기 뭐 이승만 정부서부터 일본하고 박정희 정부 그다음에 그전 정부가 맺어온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 맺어온 일본과의 조약을 그 지금 와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한 적법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최성호 사장이 뭐 물론 직장 내에서 서로 어떤 그 인간적인 갈등은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법으로 그거를 해결했으면은 정리가 됐으면은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지.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겪는 인간적인 고초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들과 그 같이 있는 가족들의 고초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또 최성호 사장도 그걸 당해 보신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성호 사장 그 가족들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고초 당할 때 그 고초를 주변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최성호 사장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해고는 살인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뭐 굉장히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뭐 그야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해고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계약직 아나운서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MBC에서는 16명을 해고시켰어요. 예. 16명의 직원들을.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16명의 해고자 외에도 본인을 계속 그 직원들을 괴롭혀가지고 본인 스스로 또 퇴직을 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고 뭐 정말 MBC에서는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도대체가 이거 지금 뭐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내 직원들조차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옥죄고 엉뚱한 일을 시키고 엉뚱한 부서로 다 발령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 직원들끼리 서로 간에 점심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또 근무도 같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밥도 제대로 이 사람들은 밥도 거의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런 우파 성향의 직원들과 어울리면 또 좌파 성향의 직원들이 또 찍힌대요 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우파 성향하고 마음은 있어도 같이 밥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완전히 지금 죽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벌한 수용소 군도네. 진짜 완전히 그 사내 내부도 그렇게 내부의 그 상황을 그렇게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유발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잘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조직의 장은 인간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좀 너그러워야 될 텐데 그래야지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수용이 될 텐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여기 우리 실시간 그 채팅을 하면서 보는데요. 위원장님 보니까 여기 이제 많이는 아직 안 들었네요. 여기 보면 KBS에서 심지어 개그 프로들까지 온갖 정치적 선동 방송만 하는 개인적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KBS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도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도 무슨 정치적 선동을 많이 하는 거라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MBC 시청률이 메인 뉴스 8시 뉴스 시청률이 1%까지 떨어졌다는 1%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어디 가게 같은 데서 틀어놓고 안 보는 수준도 1% 넘잖아요. 근데 1%면 거의 안 본다는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 보는 이유는 결국은 공정방송, 공정보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진짜 뉴스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예. 제대로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예. 이러는데 내 뉴스를 보았자 굉장히 뭐 연기에 층가나 불러대고 이러니까 누가 뭘 보겠어요. 근데 진짜 뭐 모든 뉴스라든가 뭐 다른 프로그램 특별히 스트레이트가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용비어천가의 대표적인 방송 프로그램이고 뭐 최성호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질적인 이런 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러므로 해서 그 시청자들은 계속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러므로 해서 뭐 프로그램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광고주가 어떤 광고주들이 그 광고를 비싼 광고를 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차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MBC가 다 그냥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작년에 1,000억 이상 적자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237억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 네. 뭐 지금 그렇게 시청률이 없고 광고주가 떨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1,000억 이상 적자를 내면서도 어떻게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모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MBC는 지금 상암동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상암동으로 이사를 한 후에 여의도 사옥이 있습니다. 여의도 사옥을 이제 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좀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돈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참 크죠, 거기가. 굉장히 한 5,000평 정도 된다고 5,000평이면 합니다. 노른자의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긴 하는데 5,000억이면 앞으로 5년, 10년까지는 잘 안 버틸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야,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와중에도 보면은 아까 스트레이트 얘기 나왔는데 배우분하고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하고 이런 분한테는 김희경 배우인가요? 네네. 출연료를 지금 이렇게 MBC가 돈이 없고 1,000억 적자를 1년에 매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준다면서요? 네네. 정말 이거는 제가 작년에 MBC에 있을 때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혀 우의독경이에요. 우의독경. 그렇게 이거 보면 완전히 정말 지금 주진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다들 아시죠? 진짜. 김의경이라고 또 아시고 이럴 때 주진우 스트레이트 방송하는데 이 방송이 40분 또는 50분 방송물입니다. 이 방송 한 번 하는데 출연료 600만 원이에요. MBC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6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한 연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일주일에 네. 이게 52주로 생각하고 한다면 연봉으로 계산하면 3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방송 나오고 3억 1천만 원 정말 이거 누구나 부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정말 이거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김의경이라고 네. 하는 또 같이 진행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일주일에 출연하면서 300만 원 받고 있어요. 이 사람 뭐 연봉으로 생각하면 주진우의 반으로 한 1억 5천 정도 받고 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렇게 완전히 그 홍위병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MBC에서. 저희 정말 이렇게 우리 정말 바쁘신 이순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데 저희는 출연료를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비교가 돼서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명구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지금 잘못돼가고 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한데 그런데 또 그 지난번 12월 달 월급은 또 못 받은데도 또, 네. 또 벌금도 또 맞고 그런다면서요. 네, 저 벌금을 맞았습니다 올해. 뭐 때문에 벌금 맞았어요? 아, 네, 정말 이것도 진짜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MBC에서 그동안 뭐 한 수년 동안 신입사원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MBC에서 공채 시험을 본다고 해서 뭐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이런 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작년 3월에 MBC에서 2018년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건국대에서 그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 감독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이렇게 시험 문제지를 다 나눠주고 그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시험 문제를 읽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MBC에서 이데올로기 문제. 네, 이게 이게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무슨 그런 시험 문제 이상한 시험 문제가 나와서 5개 중에 답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 또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 주관식 시험 문제가 1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이 하나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때 이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평창 그 시험 문제가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시험 문제가 너무나 이상하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 MBC에서 시험 문제 이게 맞는지 정말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다음 날 저는 이제 계속 그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면서 그 성명서를 썼으니까 노조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다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다 그 성명서에 다 기록을 하고 그러고 최성호 사장은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밝혀라. 그리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더라.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도 사과를 해라. 제가 이렇게 성명서를 썼습니다. 이랬더니 최성호 사장은 아직까지 그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의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렸는지,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임원들끼리 이런 의논을 해서 시험 문제가 냈는지, 얘 의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도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 경찰에서 고발을 했어요. 업무방해, 뭐 저작권법 위반, 뭐 이런 것들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갑자기 저한테 뭐 고압적으로 전화가 오고 뭐 나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경찰에 그 전화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리가 파출소도 갈 일이 없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고압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해대가면서 이순임 씨가 맞느냐고 뭐 언제 뭐 경찰서로 오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것도 계속 저는 다 그야말로 이렇게 중계를 했습니다. 계속 그 성명서를 썼어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관의 태도가 이게 맞느냐 이러면서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러고는 이제 나는 저기 못 간다. 그 최성호 사장 불러다가 먼저 의도 밝혀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 그때가 이제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8월 달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영훈 교수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거기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딱 기자들이 그렇게 인터뷰한다고 매달린 것처럼 경찰관 4명이 제가 나오자마자 이순임 씨 맞느냐고 이러면서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체포가 돼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완전히 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요 청와대 옆에 그 서울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끌려가가지고 뭐 지하에 그 차에서 딱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양쪽 팔을 완전히 저 팔을 붙잡고 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제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8시간 치료를 받았죠. 제가. 예. 그래서 정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이건 뭐 어디 소설에나 본 일을 제가 겪고 당황하셨겠어요. 그렇게 진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조사 받을 땐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까? 조사 받을 때 저도 이제 뭐 변호사를 요청을 해도 되겠느냐니까 한다 해서 변호사들이 달려와서 옆에서 그 있어 주었고 이래서 그런 변호사들의 제가 그 안내를 받으면서 그 8시간 조사를 끝내고 이제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 6월달 초에 300만 원 벌금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이게 참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원래는 이제 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런 시험 문제를 또 출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는 그럼 들어갈 때부터 신입사원 들어갈 때부터 이데올로기를 일단 그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체질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수밖에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뽑겠다는 그 의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수험생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좌파 성향을 가진 수험생들이라면 무조건 뭐 좌파 성향을 썼겠죠. 근데 우파 성향을 가진 그 수험생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거 그냥 좌파로 써야 돼, 좌파 성향으로 써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썼겠죠. 뭐 수험생들이야 일단 지금 이 시스템에 이제 대충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썼겠죠.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은 또 그 뭐 실제 동조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쓰는데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뽑는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완전히 그런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성명서로 글을 썼고. 그렇죠. 이 방송이란 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재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공익성을 그래서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이게 방송인데 그런 방송을 만든다는 사람을 특정한 정권과 어떤 그 잘 맞는 사람을 젊었을 때부터 뽑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이데올로기 교육 학당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한 3개월 정도 저기 신입사원 연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뽑았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를 뽑고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그 이전 사장님과 저는 뭐 30년 넘어 MBC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굉장히 이런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이런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늘 그 뭐 신입사원 환영 행사라든가 무슨 MBC에 하는 뭐 1년에 몇 번씩 뭐 많이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몇 번씩 이제 시무식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창사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그 6월 달에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최성호 사장 들어오고는 그 시무식 때도 보니까 태극기도 안 걸고 네. 그 뭐야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뭐 하계하듯이. 그래서 6월달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과연 그 태극기와 애국가를 걸고 부를까 궁금해서 네. 그 환영회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뭐 애국가도 없고 태극기도 안 걸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 태극기도 안 걸고 그 애국가도 안 부르고 도대체가 대한민국 MBC에서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제가 글도 썼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행사도 그렇게 끝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국가 자체를 어떤 그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그 애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태극기가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 어떤 국회의원도 뭐 그러자고 그러고 또 뭐 여기도 이제 각 좌파들이 집권하는 어떤 단체들 공공단체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면역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우리 작년 초에도 그 그 시무식에서 네. 저는 매번 그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무식에서 태극기도 안 걸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냥 완전히 그 무슨 학교에 학예하듯이 초등학교에 학예하듯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태극기 걸었다, 애국가 불렀다, 막 계속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했지. 했으면 제가 지적을 왜 했겠어요. 뭐 고발한다,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참 그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가봤자 너무 뭐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잘 참석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올해 시무식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아직 연락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이 최성호 사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점잖으신 분으로 사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잘은 모르니까 근데 최성호 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 최성호 사장이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정확히 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박사님이 최성호 사장님 아까 저기도 가족도 알고 한다니까. 가족만 압니다. 본인은 모르고요? 본인은 잘 몰라요. 어떻게 그 가까이 집이 가까운가요? 가족을 안다니 좀. 아니 이제 네. 이거 뭐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얘기하지. 예. 우리 그 가족분이 예. 작가분이에요. 예, 알고 있어요. 작가분이라서 예. 제가 이제 그 교수를 뭐 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를 뭐 하고 강의도 잘하시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최성호 사장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MBC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PD입니다. 예. 근데 MBC에서 지난번에 그 해고를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제보자들이라고 예.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렇죠. 예.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 MBC 사장들을 예. 굉장히 그 멍청한 인간들로 묘사를 했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분의 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장으로 됐는데 같이 근무했던 그 PD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장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돼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분하고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1년간 작년에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참 정말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사태를 파악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철이 들고 사태 파악하고 이렇게 어떻게 일을 어떤 그 사장이 됐으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부족한 사람 같아요.
예, 예. 그런 게 그리고 그냥 누가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거나 따르고 이런 사람 같고 네. 자기가 무능하면 제 생각에는 내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부사장, 임원들 이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십니다. 초록은 농색이라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같으면 그렇거든요.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뭐 밑에 사람으로 이게 선발을 해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 예.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참 그야말로 가재는 동색이라고 진짜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MBC 지금 현재 MBC에서 임원회의에 들어간 직원들이 와서 얘기가 이건 뭐 임원회의도 아니고 무슨 병정놀이 한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지금 무슨 뭐 국가라기보다는 무슨 단체나 계모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있대요. MBC 임원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그 뭐 걱정이 예. 되지만 예.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참 너무너무 아니 답답해요. 그게 그 걱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러면은 30년이 넘도록 그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애정이 없겠어요. 좀 네. 미우나 고나 네. 오히려 더 애정이 있고 그 애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그게 안 들어지고 좀 더 바르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MBC가 잘 되길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또 우리 그 이 위원장님의 그 인품을 봐가지고 좀 전에 MBC 그 사장을 지내신 분이 또 격려차 또 와서 오늘 여기 출연하신다니까 격려차 와서 또 격려하고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그게 MBC를 위한 이 위원장님의 충정이니까 그렇게 네. 주변 사람들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거지. 네, 절대 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 홍영화 TV에서는 오늘 저기 그 요담 순서에 그 기자분이 지방에서 네. 뉴스타운의 그 정치사회부 경남취재본부장 하는 기자분이 네. 나오시기로 했는데 어제 취재 중에 사고를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뭐 10바늘이 넘게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좀 마침 저는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한 20-30분은 짧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분이 마침 또 네. 그러셔가지고 시간을 네. 많이 좀 아. 여유 있게 했는데 그래도 예.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예. 다음에 또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나오시겠죠? 다음에. 네, 네. 또 예. 불러주시면 네, 예. 제가 감사하죠, 저는. 아이고 네. 감사한 게 저희가 감사하죠. 예. 이게 언론에 대해서 속사정에 대해서 저도 뭐 언론은 좀 안다는 사람이니까 얘기지만 참 아까 그 얘기 중에 또 우리 그 최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이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참 최성호 사장을 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아유, 근데 사장으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능력하게 그러고 있으니 얘기 들을만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요즘에 진짜 최 사장 진짜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회사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그 사내 그 내부 갈등도 그렇게 하고 모든 직원들은 숨죽이고 있고 정말 이러고 있는데 뭐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회사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또 굉장히 또 욕심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요즘에 올해 들어서 차도 바꾸고 또 비행기 출장 가면 또 비행기 좌석도 뭐 굉장히 그 저기 뭐 1등석으로 바꾸고 원래 2등석. 2등석. 예, 원래 사장들은 2등석이에요. 2등석이요. 예. 2등석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퍼스트 그 석으로 또 바꿨대요. 올해부터. 네. 이야, 진짜. 1등석에 가면
그 에코노미하고 다른 게 제가 한번 저는 제 돈 주고는 못 타봤는데 네. 누가 그걸 꼭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한번 그 짧은 거리 타봤는데 네. 이 스테이크 나오더라고요. 스테이크. 아, 정말 참 이등석만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1등석도 해도 너무너무 좋죠. 네. 근데 2등석이 아니라 다른 진짜 3등석을 타도 아니고 제가 다른 데 가서 그랬어요. 최성호 사장은 화물칸을 타고 다녀야 된다고. 아니 1237억을 적자를 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이게 진짜 뭐가 맞나요?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 맞는지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차도 지금 가장 지금 좋은 최고급 제네시스 G90이라고 아주 뭐 가장 최고급으로 또 바꿨대요. 이분이 삼성의 재벌의 그 회장인가요 지금? 정말 이거 양심이 없지 않나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고 사적 욕심은 강하고 이런 사람이 MBC 사장으로 있으니 MBC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라가 침입니다. 이걸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MBC 전 공정노조위원장이신 이순임 박사께서 여기 홍영학 TV에 나오셔가지고 민심은 천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진솔하게 MBC에서 겪은 일, 지금 MBC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모시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귀하신 말씀을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흔한 얘기입니다만 개가 사람을 물으면은 그건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은 그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순임 노조위원장님이 MBC에 그냥 있던 일반적인 얘기라면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문제거리가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거는 MBC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순임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개를 물듯이 그렇게 해서 이슈화한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분의 충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언론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론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콘텐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순희 위원장은 요 시점에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